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죠. 네, 3월 19일 KF-21이 남해 상공에서 네, 공중급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. 네, 참 빨리빨리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화면이라 제가 공군 화면을 가지고 와서 틀어드립니다. 공중급유 성공인데 공중급융 성공이네요. 하도 바빠서 금융을 좋아하는지. 저렇게 순조롭게 가면 좋죠. 인도네시아 국기에 저렇게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 못 도망가게 꽉꽉 엮어갖고 발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. 비행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당연히 비행기 팔게 되고요. 쟤들이 그 동남아에서 제일 친중 성향이 강한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. 그냥 꽉 붙잡아 놔야 됩니다. 네, 그게 우리의 안보입니다. KF-21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거죠. 자, 제가 이 KF-21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아마 비행 조정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이런 게 이제 비행 조정이죠. 진짜 과제는 좀 다른 것들이 있죠. 우선 좀 쉬운 거는 레이더 쪽은 저희가 잘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전자광학 표적 획득 EOTS 이것도 이제 포드로 먼저 달기 시작하죠. 이것도 잘 됩니다. IRST 적외선 탐지 추적인데 지금은 그 조종사 그 앞에 조종석 앞에 뾰루지처럼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걸 전방 탐지 적외선이라는 뜻에서 FLIR이라 그럽니다. 라팔이 그런 걸로 돼 있죠. 네, FLIR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. 우리가 그 IR 이쪽이 적외선 쪽이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셉니다. 그 다음에 스텔스 통신 이거 우리가 뭐 통신 쪽 5G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지향성 통신 잘 할 겁니다. 지향성 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KF-21 사이에 서로 그 어디에 있다는 걸 서로 알아요. 그러면 온 몸에 안테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발신 안테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향성 전파를 써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KF-21 내 친구한테 그 방향으로 적절한 강도로 하는 거요. 그게 이제 스텔스 지향성 통신인데 이거 잘 할 겁니다.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EODAS죠. 이거는 뭐냐면 IRST 같은 적외선 그 센서예요.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를 이제 그 몸통 뭐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이마에는 이제 하나 붙여놨죠. 그 코앞에.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에도 붙이고 등짝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6개쯤 붙여요. 그 F-35는. 그러면 얘가 눈알이거든요. 이 6개의 눈알이 본 그 그림을 짜집기, 영어로 짜집는다 그럽니다. 스티치. 짜집어 가지고 하나의 구형 공간, 그러니까 360도 전구 공간, 영어로는 스피어라 그러죠. 이 스피어를 형성하는 거예요. 그럼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열을 발생하는 물체는 다 감지를 해요. 아마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 같은 경우 한 100km 이상 멀리서 감지를 할 거예요.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나는 레이더를 안 켜거든요. 레이더를 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레이더 안 켜고 상대방 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레이더를 켜면 상대도 내가 어디쯤 있다, 어느 방향에 있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레이더를 킨다라는 거는 깜깜한 바다에서 등대불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EODAS가 무서운 게 얘는 전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센싱을 하는 비능동 센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고도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건 한 500km, 700km, 1000km 바깥에서도 알고요. 그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. 지금 F-35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. 열이 좀 작게 나는 거 미사일이라든지 적 전투기는 그래도 100km 이상에서 날 겁니다. 이거 그게 무시무시해요. 이 정확한 성능은 안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최고급 전략성 미사일이죠. 그 한 1000km쯤 날아가는 혹은 800km쯤 날아가는 철룡, 스텔스, 그 구조물 파괴 대지 미사일. 그 다음에 레이더를 켜지 않고 적 전함의 전자파 지문을 쫓아 들어가는 그 대함 미사일 한 1000km씩까지 LRASM 그런 거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신속하게 가서 때려버리는 레이더 사냥 미사일. 그 다음에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지상이든 뭐 육상이든 신속하게 가서 때려버리는 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전략성 미사일이죠. 이런 것들을 세계적 클래스로
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죠. 왜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그 팔기를 굉장히 망설입니다. 중국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서.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타치를 안 해요. 그건 타치를 안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건 니들이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최고급 대공 미사일이죠. 저거는 KF-21만 놓고 보면은 천천히 개발해도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드론을 간다 그러면 드론에 저걸 무장시키겠다 하는 순간 아무도 우리한테 안 팝니다. 그게 MTCR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.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.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로 무장된 드론이 필요하다라 그런다면 대공 미사일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.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 편대기 또 스텔스 정찰기와 공동 작전을 해서 뭐 1000km 바깥에 있는 1500km 바깥에 있는 중국 전함 혹은 중국 해안에 있는 중국의 고가치 이동 타겟 이런 것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일종의 주권 자산이죠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쭉 갖춰지면 중국이 우리를 볼 때 쟤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. 미국이랑 아무리 좋게 딜을 쳐놨어도 쟤들 잘못 건드렸다간 지들 무기를 우리 패는 수 있어.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확보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 자유화 찬스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. 네, 그런 면에서 이제 카이다 김원장 그만뒀다고 얘기 들었는데 잘 그만뒀습니다. 카이다 분들 각성하십시오. 그 영혼 없는 그 경제 논리에 앞세워 가지고 이런 주권 자산의 발전의 앞길을 가로막느니 옷을 빨리 벗으시고 가서 저기 그 자영업을 하시든지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KF-21 계속 순조롭게 개발되길 원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